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이번 주는 좀 쉴까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핑계고 시상식 유튜브 짤을 보다가 25년도에는 이제 커버콜이 의미 있는 상승과 배당으로 많은 투자자에게 관심을 집중받았던 해로 생각되면서 25년에 어떤 커버콜 ETF가 최고의 ETF였나 찾아보고 이상형 월드컵처럼 대상받을 ETF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직투가 아닌 한국에 상장된 해외 주식 커버콜 ETF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커버드콜 ETF가 25년 최고의 ETF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올 한 해 저에게도 커버드콜은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미커 5,000주를 매수해서 열심히 배당도 받고 연말엔 시세 차익도 얻어서 총 1,200만원의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라이즈 밸류체인 3,000주와 미성커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력으로 모아가는 ETF들인데 지금까지 제가 커버드콜 ETF에 대한 소개를 꽤나 많이 해왔지만 정말 수익률과 배당률, 자금 유입 세 가지 대표 항목에서 각각 올해 커버드콜 ETF들의 순위를 살펴보면서 최고의 ETF를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커버드콜 ETF도 많았고 제가 몰랐던 커버드콜 ETF도 몇몇 있었는데요. 오늘의 기준은 현재 26일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국내 주식형은 제외하고 오로지 미국형 커버드콜 ETF들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올해 돌아보면 정말 커버드콜에 관심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었던 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금리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서 경기가 호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아직도요. 결국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결국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제 배당주도 관심이 높아질 시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은데요.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더욱 풀리는 것이고 남아도는 현금이 어딘가에 투자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금리가 온다면 배당주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미래보단 과거입니다. 배당 관점에선 현 시점 최고의 배당률은 어떤 ETF인지 찾아보고 배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커버드콜로 수익률 1등 커버드콜 그리고 어떤 커버드콜이 투자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이끌었는지 자금 유입 1등은 어떤 커버드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률, 주가 수익, 자금 유입 세 가지 항목에서 최고의 ETF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25년도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배당률입니다. 커버드콜을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함이겠죠. 그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냐 재투자의 자원으로 쓰냐 이런 것들은 결국 투자자의 성향과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고 목적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배당이죠. 그것도 미래가 아닌 지금의 당장 높은 배당금을 위함입니다. 현 시점 커버드콜 최고의 배당의 영광은 라이즈에게로 돌아갔는데요. KB증권의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차지했습니다. 무려 배당률이 19%가 넘는데요. 현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서는 바뀌지만 어쨌든 19%라는 말도 안 되는 배당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안 갔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통된 것들은 대부분이 나스닥 기반이죠. 변동성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곧 배당의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 대부분은 타겟 15% 커버드콜입니다. 타겟이란 말은 배당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5%로 맞추겠다는 의미인데 기반 자체는 다 나스닥이죠. 역시나. 다만 그래도 잊혀진 우리의 배당 성장주 슈드 기반의 미배당 기반 커버드콜이 하나 있네요. 라이즈는 컨셉이 옵션 비중을 10%만 잡고 기초 지수를 잘 따라가는 커버드콜로 확실히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배당에서 1등은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었습니다. 그럼 최근 트렌드는 배당과 주가 성장 동시에 노리는 커버드콜이었는데 그럼 수익률 1위는 어떤 ETF일까요? 배당을 포함하는 토탈 리턴 기준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라이즈네요. 제가 3,000주나 보유하고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무려 37%죠. 배당 수익률을 포함한 토탈 리턴 기준이기 때문에 배당을 빼봐도 20%는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커버드콜 주가가 20%라니 정말 엄청나죠. 그만큼 핫했기 때문에 올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17%의 배당과 20%의 주가 성장이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2등은 에이스 반도체 타겟 커버드콜인데요.
이건 시총이 조금 작긴 하네요. 다만 이 부분에서 배당을 제외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15% 정도는 제고하고 봐야 합니다. 결국 배당을 제외하고 10% 수준은 올라갔어야 하는 것이겠죠. 코미커는 8위에 있네요. 시총 1조 원이라는 기념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총 수익률은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5년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대망의 1위는 코미커 441640으로 유명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코미커가 정말 25년 커버드콜 인기몰이를 하게 해준 커버드콜계의 거의 대종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8,500억을 땡겼는데요. 시총이 1조인데 사실상 올해 자금을 다 끌어모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장기채네요. 2위도 코덱스가 진행했네요. 확실히 올해 수익률에선 라이즈가 우수했는데 자금을 모은 건 코덱스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3위는 역시 또 들어갔습니다. 라이즈 밸류체인이네요. 무려 4천억을 모았는데요. 생각보다 자금 유입에서는 채권이 많이 보여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물론 장기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있기도 하고 언제 위기가 와서 장기채가 빛을 발휘할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다만 지금의 트럼프 구조에서 장기채가 얼마나 빛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도를 했었죠. 장기채를. 어쨌든 결국 여기도 나스닥입니다. 코미커가 그나마 자금 유입에서 1등의 자존심을 지켜줬네요. S&P 500 기반이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다양한 커버드콜이 있고 그러면서도 비슷한 ETF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중복도가 많아서 결국 어떤 것을 투자해야 하나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결국 최종 대상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선정 이유는 배당률, 수익률, 자금 유입 이 3박자에서 모두 탑3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커버드콜 ETF였는데요. 제가 투자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결국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건 안에 종목들의 밸런스보단 ETF 자체의 의미입니다. 배당도 좋고 주가도 잘 가고 시총도 5천억이면 상당히 큰 편에 속하겠죠. 최근 주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최상위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래도 라이즈 밸류체인을 모아서 보유하고 있는 건 다행이구나,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았다 하는 안심이 이상하게 드네요. 26년도는 어떨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배당 1등은 라이즈 테크, 수익률 1등 라이즈 밸류체인, 자금 유입 1등은 코미커의 순수 차트만 비교를 또 해봤는데요. 확실히 라이즈의 성과가 독보적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보면 코미커의 장점이 바로 드러나죠. 4월 관세 하락 때 확실히 덜 떨어집니다. 하지만 덜 오르죠. 변동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변동성에 취약하신 분들은 확실히 라이즈보단 코미커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성장한 미성커도 최근 환율 급락과 함께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안에 구성 종목들의 믿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결국 부진은 있을지언정 다 극복하고 올라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커버드콜의 상세 비교인데요. 배당률은 역시 코미커가 많이 낮죠. 제가 종목을 매도하고 미성커로 갈아탄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매수가가 낮아서 전 10%의 배당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없이 생기더라고요. 옆에서 15% 이상의 배당이 보이니까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가 수익도 엄청났으니까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1월 말 첫 배당을 시작하는 미성커인데요. 이번 대상은 라이즈 밸류체인이 받았지만 내년에는 꼭 미성커가 받아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느끼지만 라이즈는 액티브도 아닌데 왜 저리 수수료가 비싼지 모르겠네요. 액티브보다 비싼 걸 보면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종목 구성은 ETF에서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종목과 그 종목의 비중이 곧 ETF의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25년도 아주 좋은 성과를 라이즈가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상반기는 오라클이, 하반기는 구글이 이끌어줬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는 중심을 잡아주고요. 팔란티어나 TSMC도 꾸준했었죠. 결국 이 종목들은 내년에도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들입니다. 코미커는 S&P 500 기반으로 여전히 안정성을 더해줄 종목이죠. 변동성이 적은 만큼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과 꾸준한 주가 우상향을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성커는 코미커보다는 안정성이 적지만 반대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겠죠. 결국 라이즈와 코미커의 사이가 미성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공격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수비적인 투자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성커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미성커는 아직 첫 배당도 진행되지 않았고 갈 길이 멀었습니다. 물론 코미커의 투자 성과를 빗대어 보면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요. 토탈 리턴은 역시 라이즈입니다. 결국 25년은 대상을 받을만 하죠. 25년은 성과 측면에서는 라이즈 밸류체인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버드콜의 대종사는 여전히 코미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내년에 트럼프의 제네시스 미션이 발행되면 금리 인하가 되고 선택적 자금이 몰린다면 더욱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확실히 꺾이지 않을 것 같네요. 25년은 라이즈 밸류체인의 해였다면 26년은 미성커의 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코미커의 아쉬운 배당률보다 높은 10% 이상의 배당과 10% 이상의 주가 상승, 그리고 1조 원의 시총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그냥 바람입니다.
사실 첫날 250억 자금 유입되더니 일주일 만에 거의 시총 600억이 넘었습니다. 휴일을 생각해보면 결국 하루에 200억씩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 진짜 엄청나죠? 그럼 한 달만 해도 4천억이겠죠? 아마도 뭐 첫 배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산타랠리에 다시 미성科가 주가를 우상향을 그려준다면 시총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년은 결국 금리 인하와 단기 채권 발행 그리고 그로 인한 유동성 공급 증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더더욱 고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겠죠. 커버드콜의 관심이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SCHD는 사실상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슈드는 결국 시간을 녹여서 미래의 배당 성장을 노리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주가도 못 가고 배당 성장도 지금은 미미합니다. 사실 가장 큰 건 주가겠죠. 커버드콜이 10%의 배당을 받으면서도 주가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슈드도 결국 10% 이상의 연평균 배당 성장과 10년간 거의 3배라는 주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과거에 말이죠. 관심을 받은 것이고 그게 최근 근 3년간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면서 배당 성장조차 올해는 5%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녹였더니 거의 원금이 인플레에 녹은 격이죠. 그에 반해 커버드콜은 진화를 거듭하며 배당은 기본이고 주가 성장까지 하는 이쁜 ETF로 거듭났습니다. 슈드의 관심을 이제 바통 터치해서 이어받은 느낌이죠. 커버드콜의 부정적 이미지가 줄어들면서 많은 투자자가 더욱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배당을 꾸준히 활용하는 법을 영상 소개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